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종목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참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금호산업그룹주는 물론 SK그룹과 하나그룹 관련주인 SK네트워크스 우선주와 하나우선주도 이날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의 큰 손인 연기금과 기관이 카카오와 SK하이닉스 등을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기금은 카카오를 957억 원어치 매수했으며 기관 전체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은 상황입니다. 수익률 면에서는 연기금과 기관도 약세장의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보사 사태의 여파로 지난 2달간 코스닥 제약업종의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원 가까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제약업종 지수는 11.76% 떨어졌으며 이는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 하락률 마이너스 5.19%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초등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오늘 목요일장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좀 엇갈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의 수급 속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전자가 또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도 연일 하락으로 이어가면서 다시 690선의 이탈을 맞은 상황인데요. 하루하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힘겨루를 반복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장 대응도 더욱더 좀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한국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환율도 1,120원대를 앞두고 다시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77% 상승한 2038.8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 오늘 1% 넘는 반등으로 1.79% 상승한 42,2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연일 하락세 이어가면서 0.30% 하락한 65,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1.39% 오른 327,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현대모비스도 1.61% 상승하면서 221만 1,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31% 하락한 689.3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연일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오늘 0.18% 강보합권으로 55,900원에 장을 마쳤고요. HLB도 3% 넘는 하락으로 67,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2% 넘는 상승 속에서 44만 원의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보합권 마감 속에서 49,95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장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좀 엇갈린 흐름 보여졌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선방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방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제 사실 조금 과매도가 나왔었고 조금 선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 밤에 하락할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동안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약했지 않습니까? 사실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죠. 해외 증시가 조금 정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을 때도 한국 시장은 약했던 그런 흐름이고요. 한국은 계속 힘없이 흘러내리기만 했어요. 낙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하는 그 정도 흐름이었다고 보고요. 오늘은 선반영된 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반발 매수세 그런 정도가 가능하고 또 역시 오늘 밤 미국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조금 그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 중요한 건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완전히 꺾이던 그런 흐름이 약간 멈췄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흐름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코스닥이 약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지금 추세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코스닥의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코스피가 반등하면은 다시 또 탄력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코스피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미리 선반영됐던 이런 하락분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오늘 시장을 이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목요일장은 봉추 선생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일같이 시장 대응을 하실 때 업종에 대해서 그 특징이 참 중요합니다. 시장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업종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볼지 궁금합니다. 자, 봉투 선생님,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업종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코스닥 운송장비 부품 업종입니다. 275번이죠.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고요. 자, 업종의 이름을 들으면은 역시 코스피 쪽의 업종이 생각나죠. 운송장비 업종이 있죠. 코스피의 운송장비 업종, 그리고 코스닥의 운송장비 부품 업종. 거의 흐름이 비슷한 쪽의 어떤 사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역시 완성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라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에 있는 그 기업들의 부품이라든지 어떤 그 장비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코스피에 있는 그 대기업들의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운송장비, 즉 자동차, 조선, 그리고 또 항공기 부품까지 만드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에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있는 흐름, 그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종의 전방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전방산업이라고 하면은 전혀 다른 그런 그 업종이기도 한데, 여기 운송장비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운송장비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그 업황의 흐름을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있는 운송장비 업종의 업황의 흐름,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매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완성차 업계라든지 또 조선업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시 최근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아주 매끄러운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자동차나 조선이나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이라든지 엄청난 그 순익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내수 시장의 안정적인 그런 수익들, 그리고 엄청난 점유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그 확장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흐름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수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역시 수입차의 비중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내수 시장에서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크죠. 국내에 있는 그 소비자들의 불만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국내에 나오는 차와 그 수출하는 차가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런 불만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실 그 조금 그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 더 비싼 거 아니냐 그런 불만들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될 수 있으면은 국산차를 애용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특히
20, 30대를 위주로 해가지고 수입차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입차의 가격이 과거처럼 국산차와 월등하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가격이면은 수입차를 애용하는 뭐 그런 흐름들이 지금 그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수입차를 많이 타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점유율 면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위축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문제죠.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수입차의 가격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런 그 수입차와의 가격적인 면에서의 메리트 이런 것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흐름을 펼쳐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그 확장성이나 이런 면에서 약간 좀 한계에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자동차 쪽의 어떤 흐름은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역시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업체들도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굉장히 폭발하는 그런 흐름 자체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은 2011년 이후에 중국의 수주 1위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내줬는데요. 작년에 그걸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주 1위를 다시 찾아왔었는데요. 작년 4분기부터 다시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중국 쪽에 다시 1위를 내주는 그런 흐름인데 이게 쉽게 뒤집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사업을 펼칠 수가 있죠. 근데 한국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지금 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안타까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 그 업황 자체가 추세적으로 팽창하고 성장하는 그런 흐름이 멈췄기 때문에 운송장비 부품 업종에 있는 그 기업들의 업황 자체가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역시 업황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발하거나 그런 흐름 자체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 자체는 조금 다른 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운송장비 부품업종의 최근의 흐름,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탄력이 있었던 그런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면은 테마주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최근까지 시장에서 이슈를 가지고 좋은 흐름을 보였던 테마라고 하면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자율주행차가 또 어떤 흐름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충분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종목들, 테마에 속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가 정말 엄청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 정도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장비 부품 업종은 기본적으로는 코스피의 운송장비 업종과 흐름을 같이 한다. 업황의 흐름이나 또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다만 지수가 정말 저점에서 상승하기 시작해서 조선업 그 운송장비 업종의 흐름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일 때는 역시 움직임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닐 때는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테마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좋지 않을 때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게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테마주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테마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테마에 엮인 종목들의 흐름 위주로 보시면 충분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역시 현재는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는지 그런 흐름, 종목이 움직이는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어떤 설명, 코스피 운송장비 업종과 괴를 같이 한다. 그렇지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가 평안하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주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들이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장비 부품 업종인데요. 자, 275번이죠. 코스닥 운송장비 부품 업종입니다. 종목을 보시면 꽤 숫자가 많죠. KB오토시스부터 화진까지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종목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GNG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기업의 흐름들 자체는 거의 운송장비 부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가끔 가다가 조선 쪽의 어떤 부품주, 그리고 뭐 항공 부품까지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운송장비 부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움직이는 포인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GNG는 안희정 테마로 움직였다가 최근에 또 유시민 테마로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벤트나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림은 특장차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는 히토류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히토류 관련 사업과 연관된 그런 기업으로 움직임이 나오고요. 관련한 기업들, 뭐 쌍방울이나 이런 기업들과 같이 히토류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오토는 수소차 테마주죠. 수소차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오오토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죠. 자, 보시면은 삼보모터스 대표적인 수소차 테마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서현전자, 서진오토모티브, 그리고 성창오토텍. 성창오토텍은 수소차 테마하면서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예요. 그래서 두 가지 테마에 속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어느 한쪽이 가지 않더라도 다른 테마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이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진산업도 역시 수소차 테마주고요. 에코플라스틱도 수소차 테마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MS오토텍, 영화테크, 자, 이런 종목들이 다 수소차 테마주입니다. 그리고 유니크도 대표적인 수소차 테마 중에 하나죠. 우리산업과 우리산업홀딩스는 수소차와 전기차 양쪽에 걸쳐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쭉 보시면은 역시 수소차 테마주들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화진도 수소차 테마주인데 지금 관리 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성파인텍은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예요. 성창오토텍도 미세먼지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성파인텍은 친환경 보일러, 태양열 보일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미세먼지 관련 테마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관련한 이슈가 있거나 하면은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대양전기공업은 대북 테마주예요. 이게 철도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같이 움직이는 게 중앙오션입니다. 철도 테마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 그래서 대북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정도 나올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동방성기나 두월산업 두 종목은 이게 신공항 테마주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그래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있을 때 반드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이슈가 나오죠.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는 움직임을 예상하고 또 뭐 선취매를 해본다거나 그런 흐름 정도는 가능하겠죠. 관련한 테마주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차 테마주죠. 모트렉스. 자, 그리고 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에스모. 그리고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코리아 FT. 자, 자율주행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자율주행차 테마가 최근에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은 뭐 적당히 대응하는 그 정도는 가능하고요. 3기 오토모티브는 전기차 테마주죠. 전기차 쪽에 어떤 흐름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이슈로 움직였는데요. 3기 오토모티브, 전기차 테마주, 이 종목을 비롯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산업, 우리산업홀딩스, 자, 전기차 테마로 움직이죠. 그리고 우수 AMS는 전기차 테마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테슬라와 연관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쪽에 어떤 신차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우수 AMS는 그렇게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을 뭐 쭉 살펴보셨는데요. 성창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테마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원은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라고 봐야죠. 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시스템 반도체 쪽 사업을 하면서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리엔트 정공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테마주죠.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정치인 테마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단조. 한일단조는 방위산업주입니다. 빅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방위산업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였는데 한일단조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역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죠. 조금 늦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 방위산업주 중에서 약간 소외된 듯 하면서도 결국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미사일 탄두 중량 증가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전공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이 운송장비 부품업종 중에서 그 기업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업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수가 추세적으로 가면서 운송장비 업종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은 개별주 차원에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그렇게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봤는데요. 보통 이 업종 자체가 움직임이 나오면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전체를 볼 필요는 없겠죠. 같이 움직이는 테마주들 그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기업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전공은 기업 흐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은 지수가 움직이면서 업종 자체가 크게 움직일 때 그때 접근하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일단조는 역시 방위산업 관련한 방산부품을 생산하죠. 그러면서 빅텍이라든지 이런 방위산업주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세월은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회사가 역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요. 성창오토텍은 수소차, 미세먼지 관련한 테마주입니다. 기업 흐름들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띠고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수의 AMS도 마찬가지죠. 우수의 AMS는 역시 테슬라와 연관돼서 그런 그 전기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자, 회사가 경남 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신공항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산업이라든지 우리산업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두 가지 테마에 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FT 뭐 이런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 흐름들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띠는 그런 기업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송장비 부품업종의 흐름인데요. 최근에 흐름이 강하게 나왔었죠.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뭐합니다만 2017년 후반부터 2018년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어요. 자, 코스피의 운송장비 흐름을 보실까요? 흐름이 약했죠.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추세적으로 상승하던 흐름 200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2008년 이후에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2013년에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운송장비 부품도 보실까요? 역시 운송장비가 같을 때 강하게 같이 갔었죠. 그리고 2008년 이후에 물론 모든 업종이 같습니다만 당시에는 운송장비 쪽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조선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관련한 그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운송장비 부품도 좋았었죠. 그리고 2013년 이후에도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다릅니다. 이렇게 흐름이 나온 게 바로 테마주들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기차나 수소차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운송장비 쪽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업종에는 테마주들이 많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산업홀딩스 이런 종목들. 자, 최근에 이런 그 흐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수 AMS.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업종의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창오토텍도 꾸준히 움직이는 종목이죠. 수소차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테마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최근에 충분히 받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관련한 테마주들 계속해서 움직임들이 나왔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운송장비 쪽에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송장비 부품업종에 흐름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소차나 전기차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한 이런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테마주들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FT도 꾸준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와서 뭐 또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한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한 어떤 흐름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일단조는 대북 테마로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만 대북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방위산업주들이 움직일 때 한 번씩 흐름이 나오거든요. 2월 말 이후에도 이렇게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때, 이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접근하면 충분히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자율주행차 테마주들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들로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테마주들이 많다는 것, 그게 이 업종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움직임 자체가 코스피의 운송장비 업종과 비슷한 흐름이 나옵니다. 시장이 추세적으로 갔을 때, 그럴 때는 같이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최근처럼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종목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운송장비 부품 업종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 업종은요. 코스닥 운송장비 부품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자동차와 조선, 항공기 부품 업체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운송장비 업종과도 연관된 흐름으로 움직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최근에 좀 테마로 뜨겁게 부각이 됐었던 자율주행차 등의 이런 테마에 편승한 종목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과 그리고 테마성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에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도 하나씩 또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업종에 대해서 살펴드렸다면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그동안 거래했었던, 공략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자, 봉추 선생님, 종목 현미경 시간 통해서 어떤 종목 오늘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업종은 DKT입니다. DKT는 이전에도 한번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역시 다시 한번 추천을 해서 수익을 낸 그런 상황인데요. DKT는 최근에 4월 3일에 추천을 했습니다. 4월 3일에 1,800원, 1,200원, 평균가 1,500원, 분할 매수해서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5%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목표 수익을 30%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 매도를 한 건 뭐 10%의 매도를 했어요. 4월 23일에 10% 매도를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결과죠. 그런데 당시에 매도를 했었던 상황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4월 23일의 흐름을 보면 4월 22일 이때부터 흐름이 조금 좋지 않았었죠. 지수가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은 종목들의 흐름이 좀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DKT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렇게 조정을 확 받으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끌고 갔을 경우에는 역시 다시 본전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판단에 따라서 10%나 플러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전략을 전달했는데 아래쪽이 먼저 오면서 아래에서 매도가 됐습니다. 좀 아쉬운 결과죠.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25% 이상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수익을 더 작게 본 그런 경우고요. 사실은 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 더 끌고 갈 생각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와서 아쉬움을 삭혔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꺾이게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역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아쉬움이 남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DKT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신규주죠. 신규주의 성격이 여전히 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했다고 조정을 충분히 받아서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추천했었던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4월에 추천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 폴더블폰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또 5G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개연성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흐름은 크게 상승을 했다고 조정을 받았고요.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전에 한번 수익을 내고 나서 계속해서 관찰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추천을 해서 수익을 낸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뭐 한번 수익을 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은 다시 또 좋은 움직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생각을 해야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으로는 또 다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DKT를 매매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종목을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기회를 노린다고 하면은 결과는 조금 더 나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일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최초 추천 가격이 1,800원이었습니다. 딱 오늘 1,800원이 나왔네요. 4월 3일. 자, 이날이죠. 이날 추천을 해서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쭉 상승을 했어요. 1,200원이 2차 매수였는데 1,200원까지는 오지 않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상승이 나오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했어요. 자, 고점을 기록하고 쭉 하락했었죠. 그리고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다시 조정을 받고 적당히 반등 나오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라인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흐름이 나왔어요. 자, 중요한 건 이날이었었죠. 4월 22일, 4월 23일. 자, 이날 이제 전략을 변경을 했는데요. 플러스 10%나 플러스 30% 매도를 하자 했는데 아래쪽이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아쉬운 흐름이었었죠. 그리고 쭉 흘러내리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자, 이때 매도를 했던 게 지수 때문입니다. 4월 23일에 지수의 흐름을 보면 20일에 그 이전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이미 이전에 고점을 기록하고 지수가 꺾이는 흐름. 그리고 역시 이때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었죠. 지수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종목 자체적으로 어떻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지수의 흐름 때문에도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더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예상이 맞았던 것이죠. 결국은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종목도 이렇게 하락한 그런 흐름인데요. 약간은 억울한 흐름이 있죠. 여기에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수 때문에 여기에서 망가진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수가 반등해 준다면 한 번 정도는 다시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어쨌든 종목에 대한 흐름, 저점에 대한 파악은 정확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흐름과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전략을 변경했던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는 괜찮았던 그런 흐름이고요. 결과는 조금 아쉽지만 과정은 그나마 만족할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DKT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 종목은요. DKT에 대해서 진단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추천일이 2019년 4월 3일이었습니다. 지금 뭐 한두 달 정도 된 상황인데 지금 뭐 매매에 대한 과정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고 폴더블 폰 관련된 주화 그리고 5G 관련된 움직임 속에서 접근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어서도 관련된 테마가 나올 때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집중하시면서 말씀해주신 그런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요. 자, 전일장에는 하락 출발이 됐었던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 완화 속에서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이틀 전만 하더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무역 분쟁에 대해서 장기화와 그리고 다시 재발된 이런 문제성에 제기해서 일단 우려감을 많이 좀 표명을 한 상황인데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좀 열려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면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또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채권 금리의 하락이 전일장에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좀 안정이 된 상황이네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오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출발이 됐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1326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한국콜마를 매수가 75,0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한국콜마는요. 1.57% 빠진 62,700원에 마감이 되면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손실이 좀 큰 상황인데요. 자, 봉주 선생님 한국콜마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5%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마이너스 16% 정도예요. 그래서 낙폭이 크죠. 여기에서는 어설프게 더 하락했을 때 짧게 잘라주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꺾이면은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본전 오면은 본전을 매도하는 게 낫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갈만한 그 정도 흐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화장품주들은 한번 흐름이 나왔었죠. 강하게 흐름이 나왔다가 꺾이는 흐름인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광객들 이런 기대감들로 상승이 나왔는데요. 흐름이 단기적으로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매수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았고요. 대응 자체가 좋지 않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75,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서두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눌림목 같죠. 그런데 고점에서 10%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았어요. 가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그런 타이밍은 아니죠. 좀 더 기다리셨어야죠. 가격적으로 이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때는 121선 이탈할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이전에 흐름이 나오고 꺾이는 흐름이었었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아모레퍼시픽, 자, 어떻습니까? 흐름이 어느 정도 반등이 쭉 나오다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닉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조금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죠. 과거처럼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한다거나 추세적으로 엄청난 흐름이 나온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기업들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화장품들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심하게 빠지면 그때는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면은 56,000원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빠진다고 하는 것은 흐름이 거의 그냥 쭉 흘러내리는 추세적으로 꺾인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와주면은 75,000원 정도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죠. 지금 16%이기 때문에 본전까지 와준다고 하면은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반등이 나왔다가 지수가 꺾이는 흐름이 나왔다 그때는 다시 본전이 아니더라도 정리를 해야겠죠. 어쨌든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5%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콜마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또는 하락 시에는 손절 마이너스 25%에 대응해 보셔라라는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335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알서포트를 매수가 2,91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알서포트는 12% 넘는 급등으로 3,530원에 마감이 되면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봉투 선생님 알서포트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매도 후에 재매수가 안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기 흐름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낮은 매수가가 아니에요. 원래는 좀 따라잡은 그런 매수가인데 결과적으로는 매수가가 그렇게 아주 나쁜 그런 상태는 아닌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어쨌든 매도 후에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은데요. 5G 관련한 이슈로 움직임이 있죠. 미국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매수가를 생각하면은 역시 정리 후에 재매수가 훨씬 효율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2,91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2,9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 자체는 좋지 않았어요. 사실
조금 무리하게 매수한 게 아닌가. 이 정도면은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좀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운이 좋습니다. 어쨌든 급등을 해주면서 또 오늘도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뭐 썩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매수가가 일단 그렇게 낮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조정받으면 금방 본전이에요. 지금이 21% 정도 수익입니다. 이 정도면은 매수를 여기서 해서 이 정도 수익이면은 좀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계속해서 종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조정받으면 금방 본전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양쪽의 어떤 흐름을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종목이 가더라도 조정을 받으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매수가에서 월등하게 차이 나는 조금 조정을 받고 계속 간다고 하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고 매수가까지 오거나 더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는 버티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때는 대응을 못하고 계속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손실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단기에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반등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가 아래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서포트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 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서포트는 현재 수익 구간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재매수가 좀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가격적인 그런 전략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갑니다. 끝자리 8537님의 질문인데요. CJ-ENM을 매수가 18만 4천 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CJ-ENM은요. 오늘 강보한 마감이고요. 18만 4,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거의 매수가와 동일한 상황인데요. 근처인데요. 봉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A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반등을 했다가 최소한 뭐 5% 이상 반등했다가 다시 본전이 왔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흐름이 아니면 손절 5%, 수익 15%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18만 4천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거의 지금 이 정도의 매수를 하셨죠. 네, 약간 위겠네요. 어쨌든 매수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자,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뭐,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꺾이고 있죠. 지수가 흘러내릴 때 같이 흘러내린 거예요. 중요한 건, 버티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흘러내리다가, 여기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수가 밀리니까 더 밀린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다시 또 버티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수가 조금만 반등해주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CJ-ENM은 우량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와 연동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더 하락하면 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5% 정도 짧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15% 정도 보자는 것이죠. 자, 다만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꺾이거나 종목이 꺾이거나 하면서 다시 본전이 왔을 때는 그때는 일단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어쨌든 손절 5% 수익 15% 이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꺾였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자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ENM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A학점이 확인된 것 같아요.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5%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982님의 질문인데요. 현대일렉트릭을 매수가 33,0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종가는요. 4.55% 상승한 18,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꽤 손실이 크신 상황이어서 무엇보다도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봉준 선생님, 현대일렉트릭 손실이 좀 크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25%나 마이너스 5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44% 정도 되는데요. 계속 하락하면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자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은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이 종목이 혼자서 움직일 수 있거나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기다렸을 때 엄청난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수보다 훨씬 약한 종목이고요.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해서 본전에 가까워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본전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손실이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정리가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수도 좋지 않지만 대응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33,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추격 매수죠. 자, 여기에서 왜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전에도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위험하죠. 그런데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쭉 빠지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짧은 수익을 놓인다거나 다시 한번 반등했다가 조정을 주면서 눌림목 구간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나 이런 데서는 매수를 못하고 결국은 강하게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왔을 때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은 거거든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결국은 이 고점 추격 매수 이것 자체가 문제 발생의 출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추격 매수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한 종목을 따라잡는 습관 그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9번 성공하다가 한 번만 실패하면 크게 손실을 보게 돼요. 반드시 고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준 없는 내용도 고치십시오. 자, 지금 뭐 50% 가까이 될 때까지 그냥 홀딩하셨죠. 자, 이렇게 대응해서는 절대로 큰 수익을 낼 수 없고요. 또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마냥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본전이 오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이 결국 순환매되면서 본전까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추세적으로 꺾인다는 것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시장의 흐름, 지수가 상당히 약하죠. 물론 여기에서 갑자기 지수가 저점을 찍고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 제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의 어떤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종목들의 추세적인 상승을 바라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지수보다 이렇게 약한 종목들은 더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의 향후 추세적인 흐름을 예상해 봤을 때는 이 종목을 계속 홀딩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정리 후에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25% 반등하면 그 정도의 정리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위쪽 가능성보다는 아래쪽 가능성이 높아요. 아래쪽은 짧게 잡아드렸죠. 마이너스 50%입니다. 16,5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저점이 타라면서 더 하락하면은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자는 것이죠. 단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연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이너스 25%나 마이너스 50% 정리 후 종목 교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손실이 꽤 크신 만큼 더욱더 좀 구체적으로 도와드렸는데요. 학점은 아쉽게도 F학점 확인됐고 마이너스 25% 또는 마이너스 50% 손절 이후에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에 대한 전반적인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서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 상승 출발이 됐고 현재 구간에서도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야간 선물도 현재 264지수가 좀 넘어가는 강보합권으로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봉추 선생님, 내일 이제 금요일장인데요. 내일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도 조금 더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말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늘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한국 시장은 끊임없이 반등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해외 증시에 눌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해외 증시가 정말 좋지 않은 흐름 그 정도만 아니라면은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장중에 흐름이 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미국 선물이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수급에 어떤 전환이 있었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강하게 좀 매수를 해줬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단기는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보면서 대응을 하십시오. 코스피가 가면은 결국은 코스닥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의 흐름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를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코스피는 역시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꺾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최근에도 반등 시도하다가 결국은 해외 증시 때문에 꺾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에 대한 그 예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흐름이고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꺾였을 때는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또 해외 증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 엄청난 비중으로 종목을 많이 매수를 해서 추세적으로 끌고 간다. 그런 대응은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로 일단 반등을 예상하면서 대응하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단기 반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단기 반등에 대한 국면에 따라서 그 안에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해외 증시에 대한 변수는 항상 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또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변수와 그리고 단기 반등 국면 안에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